삼성전자 노조의 1인당 7억 원 성과급 요구와 최대 30조 원의 생산 손실을 예고한 총파업 선언은 개별 기업의 갈등을 넘어 대통령까지 우려를 표할 만큼 국가 경제의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 53조 원이 넘는 기록적 흑자를 내고도 삼성전자가 마주한 현실은 축배 대신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갈등의 현장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파업을 부적절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보상 액수를 조절하는 임시 방편으로 넘기기보다 회사의 성장과 직원 가치를 하나로 연결하는 주식 보상 제도화를 통해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은 성과급을 주식과 현금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맡겨서는 현금 쏠림 현상을 막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적이 좋을 때마다 미래 가치보다는 당장의 현금 보상 규모에만 매몰되게 만들어 노사 갈등을 주기적으로 반복시킬 우려가 큽니다. 대안으로 현금 성과급은 연봉의 일정 수준으로 상한을 두어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보상하는 가치 공유형 모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때마침 제도 개편을 위한 실탄은 충분합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임직원 지급용 자사주 8,200만 주는 종가 기준 18조 4,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자산은 단순한 재무적 수단이 아니라 임직원을 단기 수혜자가 아닌 장기 주주로 변모시킬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사 TSMC가 핵심 인재들에게 주식을 3에서 4년에 걸쳐 나누어주는 보호 예수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이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성과연동 보상제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지급된 주식을 1년 후 20%, 3년 후 30%, 7년 후 50%식으로 분할 매각하게 함으로써 직원이 회사의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파업 등을 스스로 반대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막대한 현금 유출을 줄여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란 말로도 부족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노사가 현금에 매몰된 소모적 줄다리기를 끝내고 주식 보상을 포함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글로벌 1위의 위상을 지키는 상승의 길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 사태가 2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후보와 대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달라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 물밑 조율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로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건 이례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애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 1명을 제청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했으나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문제는 그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도 같은 연구회 출신으로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최고 사법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능력 여부를 떠나 특혜 소지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김 판사를 고집하는 것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이미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무리한 일을 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대법원을 자기 편으로 채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방패막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인사부터 노골적으로 그런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대법원은 9월 퇴임하는 이윤구 대법관 후임 인선도 조만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 대법관 후임도 자기 편으로 채우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는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만 제청하라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의 취지는 양쪽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중립적 인사를 안치려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이 코드 인사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2차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고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금 기간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2일까지입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재명 죽이기 조작 수사를 했다며 고발했다고 합니다. 출국 금지는 해외 도주 우려가 큰 피해자의 발을 묶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기관 요청으로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출금 요청 시기는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고 지역에 전셋집을 계약한 때였습니다. 선거 출마자가 해외 도주할까봐 출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 해 고소고발 사건이 50만 건을 넘습니다. 특검 말대로 고발장 접수 때문이라면 매년 수십만 명의 국민이 출금 당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쌍방울의 이 대통령 방북비 송금 사건이 조작이라며 국정조사를 강행했을 때 한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못 나오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른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수사한다며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앞뒤도 안 맞습니다. 올 초 2차 특검은 내란 등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해 기소까지 마친 사안을 또 뒤지겠다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용 정치특검이란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 2차 특검은 수사를 하기도 전에 대북 송금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검보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북 송금 수사 총괄 특검보는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 씨의 과거 다른 사건 변호인으로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자 더 노골적입니다. 이러다간 언젠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판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 10명 중 8, 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박 의원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도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 법률적으로 가면 피곤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간사였고 이번 특검법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박 의원 말대로 검찰청과 법원에 갈 일이 없는 다수 국민은 기소나 공소 유지 및 취소 같은 수사나 재판 관련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범죄 피의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공소 취소는 그 공소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검사 자신이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도 거의 없습니다. 공소 취소가 되면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없어집니다. 박 의원이 발의했던 특검법엔 공소 취소라는 단어는 없지만 특검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특검법에 어떻게든 공소 취소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국민 일부가 공소 취소라는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해도 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무리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법까지 발의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특검이 수사할 사건 12건 중 8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을 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과 경실련 등 진보단체들조차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한 비판이 예상을 뛰어넘자 이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소 취소의 뜻을 잘 몰라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언급은 말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이 잘 모르니 선거 후에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계산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이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는 민주당의 본심입니다.